나는 그냥 평범하게 늙어가고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고 아플까?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씩씩했는데 요즘은 눈을 떠도 몸이 무거워서 한참을 누워 있어야 해요. 사실 이런 고민은 누구나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 시간이 유난히 버겁게 느껴지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게 단지 나이 때문이기만 할까요? 놀라운 건요. 90세 넘게도 정정하게 사는 분들은 아침에 단 10분 아주 특별한 습관을 지켜온 분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병원에서 좋은 약을 처방받아도 아무리 고가의 건강기구를 사용해도 그들이 선택한 것은 언제나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 들면 아프고 늙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장수 마을을 보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차이는 아침에 시작됩니다.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 한 끼의 습관, 그 한 동작, 그 한 생각이 당신의 남은 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아침 습관 7가지를 소개해 드릴 겁니다. 따라하기만 해도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안정되며 나이보다 훨씬 젊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건강한 아침을 이어가 보세요. 이제 당신의 아침을 바꿔줄 첫 번째 습관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을 마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하실 수 있지만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장수를 결정짓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커피나 휴대폰 또는 약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우리의 몸은 수분을 잃으며 탈수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숨 쉬고 땀을 흘리고 소변을 보며 수분이 빠져나가지만 우리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보충할 기회가 없었죠. 이때 혈액은 끈적해지고 심장과 뇌는 더욱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몸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아침 혈액 슬러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노화가 빨라지고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도 이 아침 탈수와 무관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몸의 수분 대사 능력이 떨어져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이미 탈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증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물이 위와 장에 부담을 덜 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위장 기능을 자극해 배변 활동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변비가 사라지고 아침마다 속이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분은 피로가 줄고 소변색이 맑아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의사도 놀란 건강의 변화가 단지 물 한 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은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침대에 일어나기 전 머리맡에 둔 텀블러나 컵에 담긴 물을 150ml에서 200ml 정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급하게 마시면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천천히 목을 적시듯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서 하루의 순환과 해독을 여는 첫 번째 버튼입니다. 밤새 쌓였던 노폐물을 신장을 통해 내보내고 장을 자극해 자연스럽게 배변을 유도하며 하루의 기초 대사를 가볍게 깨우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물론 나는 아침에 물 마시면 속이 불편해서 못 마셔요 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땐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억지로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금씩 천천히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점차 몸이 적응하면서 더 많은 수분을 편안하게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은 건강을 되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이 약보다 먼저인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아침 햇빛을 쬐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기분이 가라앉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는 날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종종 나이 탓이라며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아주 간단한 곳에서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바로 햇빛입니다. 아침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 강력한 자연의 신호입니다. 하루 중 가장 강력한 회복 효과를 주는 시간대는 바로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때 햇빛을 받으면 몸 안의 생체 리듬이 정돈되고 뇌는 이제 활동할 시간이다라는 명확한 신호를 받게 되죠. 햇빛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조절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분비도 돕습니다. 즉, 아침 햇빛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하루의 흐름을 정상화시키는 자연의 약인 셈입니다. 실제로 많은 장수 어르신들은 하루 일과 중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정원에 나가 10분 동안 햇빛을 쬐는 습관을 수십 년간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 중 이런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햇빛을 안 받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아서 비 오는 날에도 창밖을 꼭 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분들은 밤에 쉽게 잠이 들고 아침에도 상쾌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뇌의 시상하부가 활성화되고 이는 수면 각성, 리듬, 체온 조절, 호르몬 분비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햇빛이라는 자연 신호를 매일 일정하게 받아주는 것이 이 흐름을 다시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물론 나는 밖에 나가기 힘든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꼭 마당이나 공원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베란다 창가에 5분 정도만 서 있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자연광은 실내 조명보다 50배 이상 밝기 때문에 효과는 유지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햇빛을 볼 때는 유리창을 열고 눈으로 직접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의 움직임과 함께 빛을 받는다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불면증, 우울감, 혈압 불균형, 피로감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느낌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에 닿을 때 왠지 오늘 하루가 괜찮을 것 같다는 그 감정. 그게 바로 장수하는 분들이 매일 아침 얻는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에 몸을 깨우는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뻣뻣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움직여 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후반 이후에는 관절 주변의 윤활액이 줄어들고 밤사이 근육과 인대가 굳으면서 아침에 첫 움직임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파에 앉거나 TV를 켜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로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게 되면 이미 굳어 있는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아침에 비활동이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정답은 부드럽게, 천천히, 자주입니다. 무리하게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 5분, 이불 위에서라도 가능한 작은 동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보기,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반복하는 것, 또는 손목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돌려주는 것 등입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근육에 혈액을 보내고 관절을 풀어주며 뇌에 이제 활동할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아침 움직임은 자가포식 기능이라고 불리는 세포 청소 작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기능은 세포 속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세포를 새롭게 재정비해주는 기능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직결됩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고민하던 7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본인은 매일 아침 작은 스트레칭 루틴을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뒤 통증이 현저히 줄고 일상생활에서도 더 이상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아침의 짧은 움직임이 당신의 하루, 당신의 관절,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리가 불편해서 못 움직이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그럴 땐 상체 중심의 움직임부터 시작해 보세요. 앉은 상태에서 어깨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거나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움직이려고 한다는 의지이고 하루에 단 몇 분만 투자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 부드러운 아침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을 모두 깨우는 작은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 의식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내 몸을 돌보고 있어. 나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야. 물이 몸속을 깨우고 햇빛이 뇌를 깨웠다면 이제 움직임은 당신의 삶을 깨우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아침에 실천하는 호흡법입니다. 숨 쉬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아침에 단 30초 의식적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습관은 장수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루틴 중 하나입니다. 숨 쉬는 것도 연습이 필요한가요?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바로 그 자연스러운 숨을 제대로 조절하는 법을 알게 되면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은 호흡이 느리고 얕아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뇌와 심장은 깨어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죠. 이때 숨을 의식적으로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몸에 산소가 가득 차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심장이 천천히 안정되며 뇌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소개해 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호흡법입니다.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멈춘 뒤 입으로 8초 동안 부드럽게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 사이클을 단 3회만 반복해도 뇌파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호흡법은 특히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와 내장을 연결하는 신경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법을 꾸준히 하면
자율신경계 균형이 맞춰지고 심장 박동이 고르게 되며 기분도 안정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마을 어르신들 중에는 이 호흡법을 매일 실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의 걱정도 사라진다고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 불안감이 심해 잠을 못 자던 70대 남성 한 분은 아침마다 이 호흡법을 5분간 실천한 결과 몇 주 만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더 권했지만 본인은 스스로 호흡 하나로 몸의 균형을 되찾은 셈이죠. 나는 숨 쉬는 것도 어렵고 오래 못 참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땐 478 호흡법을 완벽히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순히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고 내 몸에 집중해 보는 그 시간이죠. 이 호흡법은 긴장된 심장을 부드럽게 달래고 밤새 잠들어 있던 장기들에게 이제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말해주는 아침의 인사와도 같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이 몸을 깨우고 햇빛이 리듬을 조절하고 움직임이 에너지를 만들었다면 이제 호흡은 내면을 정리하고 하루의 감정까지 안정시켜주는 네 번째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침 식사를 제대로 챙기는 습관입니다. 아침은 입맛도 없고 그냥 대충 먹거나 아예 안 먹고 말지요. 혹시 이런 말씀 자주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장수하는 분들은 하루 세 끼 중 아침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조절하고 면역과 대사 기능을 회복시키는 핵심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일종의 휴식 모드에 들어갑니다. 혈당도 낮아지고 체온도 떨어지며 세포는 회복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면 다시 활동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때 첫 번째 연료가 되는 게 바로 아침 식사입니다. 장수하는 어르신들은 공통적으로 아침 식사에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 그릭 요거트, 두부, 견과류, 채소, 베리류 같은 음식들이죠. 이런 구성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하루 종일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한 예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았던 60대 남성 한 분은 아침 식사를 바꾼 것만으로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전엔 빵, 잼, 과일 주스 같은 당분이 많은 음식 위주로 아침을 드셨지만 단백질과 채소, 좋은 지방 위주로 구성하자 몸이 가볍고 안정감이 생기며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에 단백질 25g 이상, 식이섬유 8g 이상을 섭취하면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과식과 군것질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 기름진 음식만 드신다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오히려 피곤하고 무기력한 하루를 만들게 됩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노화를 촉진시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 밥 챙기기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준비가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달걀 2개, 견과류 1줌, 채소 조금, 그리고 물 1컵,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트에 베리류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아침 식사는 일어나고 1시간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몸의 생체 리듬이 꼬이고 혈당 조절에도 방해가 됩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1잔, 가벼운 스트레칭,
깊은 호흡으로 몸을 깨운 뒤 따뜻한 차 한 잔과 건강한 식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며 위장에도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몸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한 끼라는 마음이 우리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선택은 아침 식사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당신의 남은 삶을 더 건강하고 길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침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는 습관입니다. 아침 인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인사 한마디가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장수하신 분들은 하루를 사람과의 연결로 시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라도 이웃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한마디 건네거나 가족에게 간단한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작은 연결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연결되어 있을 때 면역력도 높아지고 심장박동도 안정되며 감정 기복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아침 10시 이전에 짧게라도 타인과 긍정적인 말을 나눈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루에 스트레스 수치가 40% 이상 낮았고 혈압과 심박수도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한마디가 담배 15개비를 줄이는 것만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보고됐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과 연결될 때 우리 뇌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염증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 짧은 인사는 우리 마음에도 큰 힘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립감이나 외로움이 건강을 해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되는데 이런 침묵의 위협을 막아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말 한마디입니다. 나는 말 건넬 사람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작은 실천부터 해보세요. 오늘 하루 마트 직원에게 웃으며 인사하기, 옆집 이웃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기, 가족에게 간단한 문자 한 통 보내기, 혹은 식사 전 거울을 보며 내게 인사하기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이 뇌와 심장을 활짝 열어주는 훌륭한 연결입니다. 실제로 80세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집 앞 슈퍼를 찾아 잘 잤어요? 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기분이 맑아지고 식사도 더 잘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인사가 나를 세상과 연결된 사람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사람에게 인사를 건넬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며 세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사회적 존재가 됩니다. 이 인식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어줍니다. 아침 식사가 몸에 에너지를 준다면 아침 인사는 마음과 영혼의 온기를 전해주는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그날 하루의 감정, 건강,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그 연결의 깊이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아침에 감사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순간들, 사실 그 안에는 건강과 장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그 열쇠는 다름 아닌 감사라는 마음입니다. 90세 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는 바로 아침마다 감사 인사를 자신에게 건넨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눈을 떴구나, 고맙다. 숨 쉴 수 있는 이 폐가 있어서 다행이야.
오늘도 내 두 다리가 버텨주니 참 고맙네. 이처럼 몸의 작은 부위 하나하나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은 단순한 마음가짐을 넘어서 실제 몸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습관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 세포인 NK 세포 활동을 증가시키며 심박수의 변동성, 즉 자율신경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감정이 몸의 화학 반응을 바꾸는 강력한 자극이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70대 중반 여성 한 분은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바꿔도 큰 효과가 없던 중 지인의 권유로 매일 아침 자신의 몸에 감사를 표현하는 루틴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심장이 뛰어줘서 고마워. 눈이 떠져서 참 다행이야. 그렇게 3개월을 이어간 결과 혈압은 안정되었고 잠도 예전보다 깊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다고 건강이 나아진다고요? 처음엔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감정이 만들어내는 생리적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뇌와 몸의 연결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느냐가 염증 수치, 소화 기능, 혈당 조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대상은 꼭 크거나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 내 숨, 내 하루, 모든 것이 소중한 선물입니다. 또한 아침 식사 전 감사 일기를 짧게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트 한 권을 준비해 매일 아침 오늘 내가 감사한 것 3가지만 적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뇌를 맑게 하며 온몸에 긍정의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무엇보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을 주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놀라운 힘이 됩니다. 물, 햇빛, 움직임, 호흡, 식사, 인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까지 실천한 아침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하루가 모이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의 방향은 아침에 달려 있고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멀리 돌아보면 거대한 여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매일 아침의 선택이 그 길을 만듭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그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내 몸과 마음의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어떤 날은 힘들고 어떤 날은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천천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이 느린 걸음으로라도 자신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 순간 몸은 회복을 시작하고 마음은 평화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관심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눈을 뜰 수 있음에 작은 고마움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분명 좋은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 계속 함께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